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이번 주 시작하는 오늘부터 이제 객체 공부할 거라고 미리 예고를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제가 화면에 적는 거를 잘 봐주세요. 자, 오랜만에 이거 변수 선언 및 초기화하는 이 과정,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이거 보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제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를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수도 없이 해왔고, 이제는 이런 문장을 떠올리지 않아도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 우리가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넣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 사용을 했었어요. 변수라는 거를. 근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설명드린 적이 없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무슨 뜻일까? 라고 한번 의미를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얘를 보면은 일단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방식이랑은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유사하죠. 일단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끊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얘는 뭐겠어요? 얘부터 다시 확인할까요? 얘는 뭡니까? A라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변수 선언이죠.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던 이 녀석들은 변수 선언이에요. 그럼 대입연산자를 포함해서 뒤에 있는 이 값 부분을 보면은 얘는 초기화죠. 그러면 이거 다시 볼게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 이거 뭐겠어요? 변수 선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대입연산자를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 뭐겠어요? 초기화예요. 이거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변수와 지금 새롭게 배우는 이 방식이 사실상 변수 선언 및 초기화라고 하는 이 과정이라는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 보시면은 자, 얘는 뭡니까? int 데이터 타입이겠죠? 얘는 변수 명일 거고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이거 뭘까요? 데이터 타입이에요. 얘는 변수 명이겠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값인데 얘가 값이겠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녀석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변수는 하나의 공간이라서 오직 단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겠죠. 이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사용하면서 익혀왔던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 개념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변수 선언 및 초기화의 과정도 사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해 오던 거랑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자, 이 녀석이 이제 배열입니다. 배열인데 객체예요. 객체. 객체라고 하는 이 녀석. 얘는 이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보자면은 사실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객체라는 표현은 주체가 바라봤을 때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에요. 주체라는 건 나죠, 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컴퓨터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나 그냥 객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단어가 가진 의미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주체를 제외한 모든 게 객체인데, 그럼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객체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유사한 개념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주체마저도 객체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에 들어오게 되면 주체와 객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그냥 객체로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객체라는 건 결국은 어떠한 표현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같은 거를 프로그래밍 안에서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만 사용한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굳이 한다고 치면. 근데 얘는 되게 단일적인 정보밖에 넣지 못해요. 왜? 티셔츠의 사이즈가 얼마고 티셔츠의 색깔이 얼마고 이런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나요? 이거는 한계가 있죠. 이유가 뭐예요? 왜 한계가 있어요? 얘는 오직 단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면 애초에 우리가 변수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셔츠는 티셔츠인데 셔츠 컬러는 레드고 셔츠 사이즈는 뭐 2X 라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만 표현이 가능해져요. 근데 이러면은 이제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하나를 표현한 거니까 이 변수들이 이 하나를 표현한 거야 라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이름 보고 유추를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들, 이 변수 여러 개는 내가 이런 객체 데이터, 어떠한 데이터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개로 변수를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표기할 수가 없게 돼요. 애초에 여러 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객체란 녀석을 사용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는 복수 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요. 객체라는 녀석은 프로그래밍 내에서 복수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생겨난 문법이에요. 자, 변수, 그냥 일반적인 변수에 저장하던 값과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객체의 가장 큰 차이는 단수냐 복수냐입니다. 객체는 복수 개의 데이터를 다룬다. 그러면 자, 지금 방금 전에 들었던 그 말을 잘 생각하시면서 얘 하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까요, 우리? 자, 객체는 복수 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복수 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써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타입이고 변수명이고 얘가 뭐라 그랬어요? 값이라 그랬죠, 얘도. 근데 이 값은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객체잖아요. 그러면 얘가 객체인데 얘가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건데 지금 이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객체가 어디에 들어가려고 해요? 변수에. 근데 변수는 어떻다고요? 오직 단 하나. 그럼 지금 의미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모순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다며. 근데 어떻게 복수개를 저장할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이 의문은 조금 있다가 바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겨나는 이 모순점을 해결하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객체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녀석인데,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가면서 이 녀석을 좀 분석을 해볼 겁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이 녀석도 이제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 중에 배열이라는 녀석인 건데, 자,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정수죠.
우린 int라고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면 정수의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 타입으로서 정수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단수계죠. 하나입니다. 하나. 자,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객체는 뭐 한다고요?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룬다. 그리고 int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알던 int랑 생김새가 똑같죠. 뒤에 이 대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것만 추가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서 정수였던 녀석이 갑자기 뭐 문자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할 가능성은 좀 적겠죠. 실제로 이 녀석은 int가 맞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이제 정수들이 되는 거예요. 복수. 대괄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들의 의미입니다. 여러 개. 영어로 치면 s가 붙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냥 순수한 int는 단수를 의미하는 정수였다면 이제 int 대괄호는 정수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변수가 선언되는 블럭 씌운 이만큼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오직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이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까지겠네요. 의미를 이렇게 일맥상통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있는 이 ARR 이 녀석은 이제 배열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array예요. 단어가 array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약자로서 이 ARR을 많이들 사용을 하곤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이제 앞으로 array라고 읽으면 얘를 읽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타입 부분은 뜯어냈고, 자, array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거 변수 명이었죠? 이거는 뭐 위아래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입연산자 뒤쪽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사실은 얘네가 좀 더 특별한 녀석들이니까 이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써있는 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녀석을 제가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new와 int 대괄호로. 자, 이 new.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볼 예약어 중에 하나인데, 이 new라는 단어는요, 자바 코드 내에서 new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 의미예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자바 코드를 어떻게 써놨든지 간에 new라는 키워드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의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그러면 코드상에 new가 여러 번 쓰여져 있으면 객체를 여러 번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녀석. 자, 우리가 그동안 변수를 사용했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변수의 타입을 선언할 때 지정을 했다. 그러면 대입연산자 뒤에 오는 이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값도 앞에 있는 타입과 같아야죠. 데이터 타입이. 우리가 여기다가 문자열 이런 거 못 넣잖아요. 그죠?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정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무슨 타입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정수 데이터들.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정수 데이터들을 보관할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정의를 좀 해보자면 new를 통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은 정수형 데이터들을 저장할 공간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모양, 객체의 모양이라는 게 이 모양 자체가 이 공간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모양을 잡아준다의 의미입니다. 자, 이러면 지금 요목조목 하나하나 다 뜯어서 의미를 봤어요. 그럼 이제 이 의미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한 줄 표현해 볼까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ay라는 변수, 얘도 똑같아요. 하나의 공간입니다. 를 만들고
int 3 모양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객체를 넣겠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 의미대로 따져가 본다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넣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동안 우리가 계속 넣겠다 대입이니까 넣겠다 해왔는데 이제부터 객체부터는 넣겠다라는 의미가 100% 들어맞는 의미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 명칭을 조금 있다가 변경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 녀석을 그대로 생각을 해주세요. 넣겠다라고 일단은, 그리고 이따가 제가 정정을 해드리면 그때부터는 넣겠다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흐름은, 느낌은 좀 봤어요. 이제 코드를 좀 적어 볼 건데 예상해 보실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지금 화면에 적혀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한다면 얘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니까 떼버리고, 요 녀석 이만큼 코드를 실행한다면 콘솔에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콘솔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자, 10, 20, 30 나올까요? 나오겠죠? 자, 여기가 10, 20, 30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대괄호 안에 어떤 숫자를 막 넣어가지고 대입연산자도 왔고 무슨 일도 막 사용하고 있고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적혀있는 모양, 그리고 대입연산자, 그리고 값, 근데 이 모양을 그대로 사용. 이러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 저장이 되는 거고 얘를 값으로서 쓰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지 않았음에도 객체가 값을 저장하고 객체가 값을 사용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추측이 맞고요. 실제로 그렇게 저장, 사용으로 진행이 된 건데,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를, 이만큼의 코드를 이제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배열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세부적인 요소들을 제가 하나하나 또 짚어 드릴 거고, 그리고 그렇게 짚어 드리면서 왜 얘가 넣겠다가 아닌지까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 볼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쓰다가 뭐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가 돼서 써지면 오케이인데, 잘 이해가 안 돼. 객체를 내가 실제로 어떤 값이 들어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잘 구조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스스로 그림을 그려 보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될 때 그림을 그리면 그냥 눈으로 보이니까 이해를 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보여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제가 먼저 이거를 캡처를 하나 해가지고 이쪽에다 좀 놓고 얘를 토대로 그림을 그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그리는 이 그림을 똑같이 안 그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부족한 거 없이는 그리셔야 돼요.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제가 그림으로 그린 이 녀석은 이 한 줄이에요.
변수를 array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int3 모양으로 된 객체 하나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서 변수한테 넣어주는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 녀석은 정수들이라는 타입이니까 여기에다가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도 적을 수 있겠네요. 이 정도가 딱 최선의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하나 또 짚어드릴 건데, 자, 이제부터 명칭을 좀 바꿀 거예요. 대입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넣겠다라고 했던 그 개념. 자, 잘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제가 배열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큰 네모로 그려놨고요. array라는 변수를 이렇게 작은 네모로 그려놨어요. 그죠? 얘네 둘의 크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배열에는 실제로 이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그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크게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크기를 봐도요. 변수, 일반적인 이 변수가 가지는 크기와 이 배열 같은 이런 객체들이 가지는 물리적인 크기가 달라요. 실제로 달라요. 그래서 얘는 이 배열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변수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간 자체 크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가 훨씬 커요. 얘가 훨씬 작아요. 여러분들 조그만 용량에다가 큰 용량에 있던 거를 다 넣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물리적인 크기가 객체가 크기 때문에 변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불가능.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배열이 이 검은 색깔 네모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네모의 안에는 무언가가 있고요. 이 무언가가 복사되어 넘어갔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선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화면에 그려져 있는 이 배열을 전자기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제품. 집에 있는 TV라든가 아니면 여기 지금 돌고 있는 에어컨이라든가 빔 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빔 프로젝트나 에어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쟤네들을 직접 누르나요? 안 누르죠. 막 책상 밟고 올라가서 쟤네를 조작하지 않죠. 그럼 뭘로 저는 쟤네를 조작합니까? 리모컨 가지고 하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배열 안에 있는 이 녀석을 리모컨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배열 안에 있는 이 녀석이 복사되어 어레이 쪽으로 들어간 얘도 리모컨이 되는 거예요. 이 리모컨끼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자, 리모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제가 리모컨을 누르면 이 누른 전파가 본체 기기로 가서 이 녀석이 동작을 하죠. 그런 의미예요. 리모컨이 연결되어 있다. 즉 원격 조정을 위한 원격 조정을 하기 위한 조정 상관은 없겠네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리모컨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배열, 객체, 그리고 변수 이런 과정도 똑같아요. 원격 조정할 겁니다. 우리. 왜 원격 조정을 해야 되냐면 변수라는 녀석이 만들어져서 저장되는 공간이랑 객체라는 녀석이 만들어져서 저장되는 공간 자체가 아예 영역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실제로 공간을 이렇게 할당받는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 할당받는 위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변수는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이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공간들이 막 쭉 있다면 이 중에 뭐 변수는 메모리의 위쪽에 있고 뭐 객체가 만들어진 곳은 실제로 메모리의 아래쪽에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거리가 멉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장되는 거 당연히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멀리 있는 녀석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쓰려면 원격 조정해야죠. 그래서 그 원격 조정을 위한 리모컨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리모컨을 변수가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전에 변수는 오직 단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객체가 복수 개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객체라는 녀석은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값이라고 보기가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변수한테 뭘 넣고 있다? 객체가 아니라 리모컨을 넣고 있다. 근데 리모컨은 하나 아니에요? 한 개의 리모컨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오직 단 하나의 값만 가진다라는 이 개념은 문제가 없는 거고요. 변수는 실제로 객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저장을 한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리모컨이라는 말은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실제로 리모컨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표현 방식을 따져보면 얘는 이제 주소라고 표현을 해요. 이 배열이라는 객체가 딱 생성이 되면 뉴라는 키워드를 통해 생성이 딱 되면 얘는 메모리의 어떤 영역에 실제로 존재하게 됩니다.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메모리에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얘가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요 라는 이 주소를 변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직접적으로는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변수를 사용할 때 이 어레이를 불러다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살고 있는 객체한테 이런 것 좀 하라고 해.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주소를 원격으로 이렇게 전파를 보내서 야, 이런 거 해야 된대 하면서 통신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모컨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리모컨 객체를 딱 만들자마자 객체 안에 생겨난 이 리모컨 이 녀석은 객체를 만들면 무조건 생겨나요. 스스로한테.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느냐? 디스라고 칭합니다. 사실 배열의 입장에서는 이 디스란 녀석이 큰 의미가 존재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개념 자체는 동일하고요. 이 녀석에 대한 존재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열 어느 정도 맛보고 나면 이제 실제로 사용자 정의 객체라는 개념으로 넘어갈 텐데 그때부터는 디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면 객체 안쪽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가 생겨나는데 그 녀석의 이름이 디스다. 그리고 우리는 이 디스라는 리모컨을 똑같은 모양으로 복제 하나를 떠서 그 복사된 녀석을 변수에게 전달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변수는 직접적으로 이 리모컨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 리모컨은 객체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객체 안쪽에 만들어진 얘는 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디스를 똑같이 복사한 이 녀석, 변수가 넘겨받은 이 녀석은 디스라고 부르질 못해요. 부르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변수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디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디스라고 하는 거는 객체 내부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리모컨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거 넣겠다를 좀 수정을 해보자면 오직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레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고 인트선 모양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넣겠다의 개념이 넣겠다라는 이 단어가 조금 애매한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바꿔준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과정들에 대한 상황을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볼 겁니다. 자, 일단 요거 얘를 딱 보시면 지금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를 불러다 놨어요. 우리가 변수를 공간으로서 활용할 때 대입연산자에
좌변에 이퀄 마커의 좌변에 위치를 하면 변수를 공간으로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레이라고 하는 녀석을 불러다 놓기는 했습니다. 그죠? 불러놨는데 그냥 변수를 그대로 이렇게 불러놓은 게 아니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대괄호라는 녀석이 나오면서 숫자 0을 적어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 대괄호 안에 0번, 0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녀석은 무슨 의미냐? 이거는 어레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예요? 얘는 지금 뭐예요? 리모컨이라 그랬죠. 이 리모컨이 가진 0번 버튼 누를 거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튼, 변수가 가진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안쪽에 0이 쓰여져 있으니까 0번 버튼을 내가 누를 거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0번 버튼은 왜 있는 거냐면 이 배열이라는 녀석은 애초에 우리가 모양을 정해서 만들었죠. 지금 얘가 뉴를 통해 만들어질 개체의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숫자 3이 쓰여져 있어요. 이 숫자 3과 얘는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숫자가 3이기 때문에 공간이 몇 개예요? 3개인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숫자가 5였다면 공간 몇 개여야 돼요? 5개면 돼요.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는 이 배열이 몇 개의 공간을 가지고 만들어질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개의 공간이 있는 배열을 만들 거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3개짜리 방을 그려 놓은 거예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진 3개의 공간은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0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첫 번째 방이. 두 번째가 1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2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번호들을 우리는 인덱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덱스. 이 번호들의 이름이에요.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자, 배열이라고 하는 이 객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 크기, 방 개수, 제가 이걸 지금 이 칸들을 공간, 방, 뭐 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할 텐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공간들을 칭하는 거고 이 녀석들이 몇 개를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지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정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방이 만들어지면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공간들은 고유한 이렇게 번호, 인덱스 번호를 가진 채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나 0번 버튼 누를 거예요 라고 하면 어레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버튼들 중에서 0번 버튼이라고 하는 녀석을 딱 눌러요. 그럼 얘가 전파를 타고 디스가 가진 0번 버튼이 눌리는 거랑 같은 효과를 보겠죠. 그렇게 해서 0번 버튼이 눌렸다라고 하면은 이 전파가 배열이 가지고 있는 이 0번 방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녀석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찾아오고 났더니 뭐가 나왔어요? 대입연산자. 그러면 이 공간을, 이 얘를 0번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공간으로서 활용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이라는 값을 넣겠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줄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녀석도 동일하겠죠. 1번 버튼 눌러서 1번 버튼 눌린 셈 치고 들어와서 찾아와서 또 공간이니까 20 넣고 30 넣고 이런 거 하겠죠. 자, 이렇게 값을 다 저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출력에 이 녀석을 똑같이 불러다 놨는데 얘는 이제 대입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았죠. 대입연산자의 좌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값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네요. 0번 버튼 눌러서 버튼 눌린 셈 치고 들어와서 얘를 찾았는데 얘를 이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값으로서의 역할로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0번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값을 이 자리에다가 남겨주는 겁니다. 밑에 있는 녀석도 10, 20, 30 동일하게 남겨주는 거고요. 자, 객체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대괄호, 변수 이름 불러다 놓고 대괄호를 입력하는 이 행위가 요게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누르겠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0번 버튼을 누르겠다. 그리고 이 인덱스는 방이 3개면 012고요. 방이 5개면 01234예요. 이거 보면 규칙이 있죠. 무조건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인덱스라는 하는 녀석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총 방의 개수 마이너스 1이겠죠.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그죠? 0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1부터 카운팅을 하면은 겹치겠지만 숫자가 0부터 카운팅을 하니까 다를 것이다. 1 마이너스 1일 것이다. 그렇다라는 건 마지막 인덱스 번호 플러스 1은 배열의 총 방 개수겠네요. 만약에 마지막 인덱스 번호 인덱스가 0부터 99까지 있다. 그럼 이 배열은 이런 식으로 써있는 숫자가 몇이었겠어요? 100이 되는 거겠죠. 이런 거예요. 이 그림을 이제 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 그려놓고 객체 그려놓고 리모컨 연결하고 이 객체가 가져야 되는 공간들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버튼은 안 그려도 돼요. 어쨌든 나머지는 다 표현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 볼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이 0번 인덱스라는 공간과 1번 인덱스 공간과 2번 인덱스 공간 이 녀석들은 각각 하나의 공간입니다. 자, 객체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객체라고 하는 한 덩어리 안쪽에 여러 개의 공간을 소분해 놓고 그 공간에다가 값을 하나씩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은 타입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 그림에 적혀 있는 여기 공간들은 타입이 전부 다 무슨 타입이에요? 인트겠죠. 왜냐면 정수들이라고 했고 실제로 정수들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각각 0번, 1번, 2번에 해당하는 이 각각의 공간들은 하나하나가 int 타입의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nt 타입의 변수 취급을 받는 이 하나의 공간은 자, 이 코드 예상해 보세요. 10, 20, 30입니까? 40입니까? 40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int 타입 변수처럼 취급을 받는다라고 했으니 30으로 저장되어 있던 이 녀석한테 다시 여기에 접근해서 40으로 값을 넣겠다 하면 얘는 변수니까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지니까 덮어 씌워져야죠. 자, 얘 하나의 변수, 얘 하나의 변수, 얘 하나의 변수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의 공간. 그러니까 그 녀석을 재할당한 거겠죠. 그러니까 값은 40이다.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예상이 당연히 되시겠죠, 이제? 지금 이렇게 써놓은 얘가 이만큼을 좀 본다면은 이거는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0, 40이 나올 텐데 자, 이제 한 단계를 좀 꽈볼 거예요. 아니다, 꼬기 전에 기본부터 한번 가죠.
자, 이거 뭐 나옵니까? 70? 70. 아니, 잠깐만. 20이고. 아, 80이군요. 예, 80. 예, 80. 자, 이거는 얘네들을 불러다가 쓰면 값으로서 이 자리에 값을 남겨준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20, 얘는 60. 그러면 숫자니까 덧셈 했을 때 80. 맞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요. 합계 20, 60 아닐까요? 2060? 문자 더하기 숫자 이러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어붙이게 될 거니까 이제 이 녀석들이 정확하게 값으로서 활용되는 이거 하나를 좀 본 건데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은 어차피 숫자 정수형 데이터니까 당연히 사칙연산이나 이런 거 가능한 거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약간 좀 형태를 바꿔서 볼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코드에 존재하는 객체는 몇 개예요? 여기에 존재하는 객체는 몇 개? 두 개죠. 자, 뉴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럼 두 개예요. 뉴 하나당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뉴가 여러 개 나오면 여러 개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니까 두 개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객체 몇 개예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일단 어레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레이2라는 변수한테 대입이 가능한 대입연산자를 사용이 가능한 이유 같은 타입이니까 지금 이거는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같은 타입의 변수에게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넣어주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건데 이러면 이제 객체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자, 제가 그거에 대해 정답을 아직 안 알려드릴 건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아니다, 그냥 쭉 보죠. 이거 뭐 나올까요? 여기는 그냥 어레이, 여기는 어레이2에 어레이를 넣고 나서 어레이2들, 여기는 전부 다 어레이입니다. 그냥 출력은 이거 10, 20, 30일까요? 40, 50, 60이거든요. 얘네가 지금 40, 50, 60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린 지금 어레이2를 가지고서 했는데 얘는 지금 어레이를 출력하고 있는데 왜 이게 10, 20, 30이 아니라 4, 5, 4, 5, 6이 됐지? 라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객체를 다룰 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도. 자, 제가 이것도 그대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 볼 겁니다. 아까 상황에다가 이어서 그림을 좀 추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까 전 상황에서 달라졌다고 하는 거는 이거 하나 추가된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죠? 출력이라는 걸 하기 전에 이거 하나 더 한 게 전부예요. 그죠? 위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놔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되겠네. 자,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 아까 전에 그림 그렸던 게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추가했던 코드가 여기까지 한 거고 이것들은 이제 아직 기록은 안 할게요. 아니다, 기록해놓자. 이것도 아까 그대로 놓고 가겠습니다. 이 상태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자, 일단 변수는 우리가 하나 새로 만들었죠. array2라고 하는 변수 선언한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변수 하나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녀석도 int 배열 타입이고, 그리고 얘한테 뭐를 주고 있어요? array2한테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array를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array 뭐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리모컨이죠. 자, array가 가지고 있는 건 리모컨이잖아요. 근데 array가 가지고 있는 걸 얘한테 주겠대요. 그러면 array2는 뭘 받아요? 리모컨 받아야죠. 자, 근데 이 리모컨은 누구를 조종할 수 있어요? 이거 조종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여러분들 집에 TV가 한 대 있어요. 집에서 TV 리모컨을 가지고 막 하는데 똑같은 리모컨 하나를 더 사온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리모컨 가지고 똑같은 TV 컨트롤할 수 있죠? 문제 없죠? 리모컨이 늘었다고 TV가 하나 더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어레이가 가지고 있던 이 리모컨을 어레이2한테 주기 위해서 이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된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리모컨 하나를 또 복사해서 여기다가 준 거고요. 이렇게 주게 된 리모컨은 이제 표현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봐도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봐도 돼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얘를 컨트롤하든 얘를 누르든 이 전파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온다? 얘로 온다. 객체는 하나고 이 객체 하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가 증가되었다, 추가되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리모컨을 하나 늘려놓은 다음에 이 array2라고 하는 변수 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거기에 있는 0번 버튼을 누르겠대요. 얘가 눌리겠죠. 그럼 얘는 전파가 여기로 와야 되니까 여기한테 와서 0번 버튼 눌렸대요. 여기로 와야죠. 얘를 찾았어요. 얘가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한대요? 40이라는 녀석으로 값을 넣겠대요. 그럼 이 애 자체는 하나의 공간이니까 이만큼은 값 덮어 씌우기 해야죠. 그럼 10이 없어지고 40만 남는 거죠. 밑에 있는 과정들 동일. 여기 50이고 여기 60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출력하겠대요. 어레이를 가지고. 자, 어레이에 0번 버튼 누릅니다. 그럼 얘 또 여기로 와야죠. 0번 버튼 눌려야죠. 여기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값 뭐예요? 40인 거예요. 자, 리모컨이 연결되는 개념이고 리모컨이 복사되어 늘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객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을 거쳤을 때 어레이를 가지고 값을 꺼내도 변경된 값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자, 만약에 객체가 직접 변수에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들어간 녀석이 복사돼서 넘어갔을 거고 그럼 이제 객체가 두 개예요. 이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이런 일은 안 벌어지겠죠. 이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객체라는 거는. 그리고 이 개념의 원리는 이제 진짜는 주소라고 했습니다. 주소. 이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new라는 키워드를 만났을 때 메모리라는 이 램이라는 영역 어딘가에 실제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주소를 변수한테 준 거다. 그럼 이 변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준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주소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됐든 한 놈의 객체를 바라볼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주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여기다가 변수를 그 자체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둘이 같죠? 이게 지금 골뱅이가 들어있는 이게 주소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이 메일 주소 같은 거 쓸 때도 골뱅이를 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주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소가 실제로 같아요. 주소가 같다라는 건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곳에 있는 객체를 바라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객체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런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찍어본다 라고 하면 얘는 이제 주소가 달라요. 이렇게 진짜로 새로 만들어진 객체는 주소가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 하니까. 여기서 int 3이기 때문에 주소가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자바에서 큰 의미는 없는데 이거 대괄호 이제 배열이란 뜻이고 int란 뜻이에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뱅이 뒤부터가 이제 주소값 이제 해당을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사실 메모리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진 주소는요. 실질적인 주소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알파벳이 섞여 있지 않아요. 그냥 넘버링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 0이면 0부터 뭐 좀 되게 큰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자릿수마다 이렇게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칸들을 우리가 일부를 할당을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한 칸이 1바이트면 4바이트짜리 변수를 만들면 4칸을 받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램이 이제 용량이 요즘에는 보통 8기가도 잘 안 쓰고 16기가 많이 쓸 텐데 16기가면 얘를 바이트로 환산했을 때 숫자가 되게 커지거든요. 그 녀석이 0번부터 이렇게 쭉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위치가 다 나눠져 있고 영역이 이 영역들 안에 할당을 받는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C 언어 같은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거기서 실제로 이런 걸 많이 다루니까. 자바는 이제 JVM이라고 하는 자바 디벨롭먼트 킷 혹은 자바 실행 환경 JRE라고 하는 그 녀석 안에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뭐 주소 관리나 메모리 관리 같은 걸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자바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내가 사용하는 주소나 메모리, 뭐 할당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이건 이제 개발자가 하지 않고 얘가 다 하니까. 그래서 자바가 C 언어에 비해 더 고급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급 언어는 이제 뭐 질이 좋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한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해서 고급 언어라고 하고요. C 언어 같은 거는 이제 뭐 저급 언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얘는 사람보다 컴퓨터 쪽에 초점을 좀 더 맞춰져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녀석이라서 이런 명칭 같은 것도 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자바는 저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자바라는 언어 자체가 무거워요. 하지만 이제 C 언어 같은 거는 저런 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요. 그리고 이 무게감에 의해서 이제 자바를 가지고는 주로 웹을 만들어 라고 하는 거, 뭐 C 언어를 가지고는 인베디드 쪽을 주로 해, 인베디드나 OS 이런 거, 이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무겁고 가벼우니까. 자바 가지고 OS 못 만드냐? 아니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자바 가지고 OS를 만들면 지금보다 용량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럼 손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새 컴퓨터 딱 사가지고 OS만 설치 딱 하면은 요즘 뭐 20기가에서 30기가 정도 자동으로 드라이브 먹고 있을 텐데 OS 용량만 해도 이거 자바로 만들면 뭐 예를 들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이러면 내 용량은 그만큼 손해죠. 그러니까 자바 가지고 이런 거 안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자,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고
다음 내용을 이어서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으니까 쉬는 시간을 조금 먼저 가지고요. 지금 여기다가 정리했던 이 내용들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 하나 올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객체에 대한 얘기 마저 해볼 겁니다.